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5일 15분의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경마 총 10개 경주, 부경 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기존과 똑같이 서울경마 예상방송을 먼저 진행을 하고 바로 이어서 부경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속 적중의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 서울경마 5개 경주 연속 적중이었고, 지난주에는 또 4개 경주 연속 적중을 이번 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적중할 때 하는 몰아치기의 그런 강한 모습, 이번 주도 역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요.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의 승부 경주는 4경주와 10경주가 A급입니다. 4경주, 10경주 A급이 되고요. 오늘 서울경마 승부 2경주, 4경주 A급, 8경주, 10경주 A급 승부처입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먼저 말인 내친 1번 노르웨이 서드. 직전에 데뷔전이었는데 물론 당시에 준우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여건이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모닝힐이라는 마필, 최근에 상당히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신예 마필이고,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 강한 선행마가 있었는데 당시에 노르웨이 서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라는 그런 쉽지 않았던 여건, 게다가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 편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모닝힐이라는 빠르고 강한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레이스가 아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했다는 점, 그러면 결국엔 이 마필이 8마신 차로 준우승을 해서 저평가를 받을 게 아니라 이 준우승의 성적이 상당히 호성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여건은 아주 많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실전 경험을 했고 게이트 이점이 유리해졌고요. 직전과는 다르게 모닝힐 같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번 노르웨이 서드를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강력하게 믿겠고요. 이번 경주는 2위권이 접전이네요. 2위권이 접전인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7번, 10번, 12번, 2번. 자, 이 정도로 가능권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쿨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워낙 조금 기복이 좀 많고요.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순발력이 탁월하다, 기본적인 능력이 압도적이다, 뒷심의 완성도가 정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탄력이다 라는 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런 성적이 상당히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인기 순위에 비해서는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마필로 저로서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말이 외곽에는 10번 레전드 부어스와 12번 동행인데, 이 두의 마필의 장점은 능력도 있습니다. 선행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만 붙어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뒷심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으로 손색이 없겠고요. 자, 7번 농봉바다도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최근과는 좀 다르게 안장이 교체가 됐네요. 어찌됐든 간에 김효정 기수보다는 그래도 장추열 기수가 좀 더 낫지 않냐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 자, 1경주의 복병 마필로 말이 내친 2번 빅 에너지입니다. 자, 물론 먼저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때는 초반에 좀 약점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뒷심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게다가 주목할 부분이 빅에너지는 페보포의 자마, 예전에 짝꿍이라든가 상당히 혈통적인 기대치만 놓고 본다면 목의 혈통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주목할 그런 혈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는다라면은 종반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빅에너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결국에는 뭐 축은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1번 노르웨이 서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고요. 2위권이 접전인데 가능권에 두시는 마필이 10번 레전드 부어스, 12번 동행이 유력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2번 빅에너지, 7번 농봄바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한번 승부를 볼만한 레이스로 판단이 되네요.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찬스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반부에 2, 4, 8템 이렇게 전반부에는 2경주, 4경주와 승부처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볼 수 있는 경주는 바로 이 경주입니다. 그만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마방의 승부 위주는 100%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뭐 주행 입사 때부터 이미 발걸음도 상당히 경쾌했던 모습이었었고, 게다가 이번 경주의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의지가 확신이 든다라면 이거는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충분한 에이스. 제가 예상을 하면서도 이마필은 필히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딱 두 마리를 짚어놨는데, 그 중에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충마는 딱 한 마리가 있고요. 복병마필의 축입니다. 그냥 정해진 인기 마필에 붙여먹기 하는 게 아니라 복병마필을 놓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의지에 따른 또는 능력에 따른 그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 워낙 뭐 드러난 성적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네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네친 2번 레드파인입니다.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드린다면은 기존의 레드파인 같은 경우는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반면에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았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MRP는 최근에 1400, 1700m를 뛰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다만 이번 경주는 1200m 레이스로 거리가 줄어들었는데, 레드파인은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실전을 치르면서 힘이 정말 많이 차고 있고, 아울러서 스타트도 정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직전 경주의 출발과 동시에 거의 뭐 선위권 또는 중상위권에 딱 붙어주는 그런 모습,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보여줬던 뒷심까지 감안해 본다면, 자, 일단은 뭐 이번 레드파인에 따른 믿음은 상당히 강하게 가져갑니다. 원래 이마필은 하반식 기수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뭐 기승 기수에 따른 리스크도 전혀 없고요. 적임 기수의 기승입니다. 2번 마필 믿을 수 있는 배팅 축이 되고요. 2위권 일단은 변수가 되겠는데, 1번 그린 폭주, 13번 눌즈 클래스, 이 뒤의 마필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박은홍 기수가 직전에 그린 폭주에 기승을 해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기존의 그린 폭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준 기수가 거의 데뷔와 동시에 호흡을 맞섰었죠. 준우승의 호흡도 있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준 기수가 이번 경주의 선택은 본연의 32조 마방의 룰즈 클래스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룰즈 클래스가 직전에 데뷔 첫 입상을 통해서 힘찬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로서는 1번 마필보다는 13번 마필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경주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1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1번보다는 13번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3번 블루해머입니다. 직전에 너무너무 늦추입이었었죠.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마필은 초반에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약간의 늦추입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3번 마필. 자, 만약 9번 금화콜로설. 이 마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금화콜로설이 그동안에 시원하게 선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경주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다만 제가 평가했을 때는 금화콜로설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의 편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최근의 경주는 장점 발휘가 전혀 못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행력이죠. 장점 발휘라는 게 특유의 순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못 살렸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초반에 순조롭게 선행을 딱 받는다라면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의 복병 마필로 9번 금화콜로설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엔 이번 경기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2번 레드파인을 믿을 수 있겠고요. 3번은 좀 불안합니다. 누출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겠고, 13번 눌주 클래스 의지가 강하고 능력도 있죠. 1번 그린 폭주, 여기에 오는 기습 선행 가능한 9번 금화콜로설. 절대 이 마필은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에 지난해 8월달에 선입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기습 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략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2번 레드파인을 기본에 추구를 해서 13번, 1번, 9번, 3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승부처입니다. A급 강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정말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한번 평가를 내려본다면은 현재 5도의 마필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인기를 보고 있는 저희 책을 보더라도 5번, 6번, 9번, 3번, 10번이 현재 인기 마필로 잡혀 있는데, 자, 이번 경기를 한번 냉정히 봤을 때 인기 순위 1위부터 인기 순위 한 7위? 좋습니다. 6위, 7위까지 이 6마리 7뒤의 마필의 능력차가 정말 거의 미비합니다. 거의 능력차가 없고요. 소위 말해서 인기 순위 1위 마필을 우승 확률 100%로 볼 수가 없겠고, 인기 순위 7위의 마필을 우승 확률을 10%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의 인기 순위 1위부터 7위까지가 6, 7위까지가 우승 확률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대접전이 불가피한 레이스로 판단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째리고 지켜봤고 노렸던 마필이 최근에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직전의 뒷심혈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 이제는 승부 타이밍을 맞이했다라는 판단이 정말 강하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편성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에 노림수를 받았던 마필이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말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경마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고요. 4경주. 이 4경주를 제가 전반부에 메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A급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정말 대혼전이네요. 대혼전입니다. 대접전이고, 정말 이거는 기본의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한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의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예상을 잡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경주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요 인기 마필 1위의 마필이 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위의 마필 바로 4번 모스트 스피드.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능력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전 경주와 승급 전에
3위를 기록했는데 직전 경주의 편성이 5등급에서는 강편성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 잠재력 또한 점수가 높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경주마다 데뷔하기 전에 주행심사를 통해서 저로서는 점수를 다 매깁니다. 순발력, 스피드, 뒷심, 주행자세, 악병 여부,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다 매기는데, 그 점수도 상당히 높았던 마필이 바로 4번 모스트 스피드였고요.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일단 4번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외곽의 문세영 기수가 결승한 13번 패션 드 패션. 문세영 기수와 51조의 연대율은 정말 높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51조 마방에 마필에 10번을 기수한다면 거의 6번에 근접할 정도의 입상률, 소위 말해서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하는 그런 수치가 있고요. 또한 문세영 기수와 이미양 마주와의 연대율도 상당히 높죠. 거의 50%에 상회합니다. 패션 드 패션은 최근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이 마필도 기본적인 능력은 모스트 스피드, 4번 마필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고요. 자, 10번 티즈 블랙도 마찬가지로 높게 평가될 수 있겠고, 여기 5번 콜조이, 마지막은 이제 9번 PK 돌풍인데, 저는 이 PK 돌풍을 이번 경주에 최고의 복병마로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PK 돌풍 같은 경우에는 상대 마필과는 다르게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부담 중량 때문에 계속 기복 있는 거라면 좀 아쉬운 그런 과정인데, 미흡하긴 합니다만 0.5의 감량이 좀 일단 주어졌고요. 게다가 그동안에 정말 좋은 호흡을 보였던 김정준 기수의 또 한 번의 기승이라면, 자, 이런 관록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PK 돌풍.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승급하는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2번, 3번, 5번, 7번, 8번, 10번, 13번 마필까지. 자, 승급하는 마필이 많다는 점 뭐냐면은, 그래도 기존에 5등급의 경험이 있는 마필과 승급하는 마필의 갭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9번 마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4번 모스트 스피드는 믿겠고요. 또한 패션 드 패션 13번 마필, 2위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10번 티즈 블랙, 5번 콜조이, 복병 마필 9번, PK 돌풍까지는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만큼 5경기는 혼전도가 좀 높습니다. 4번 축에 13번, 10번, 5번, 9번까지가 가능권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혼합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 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가, 오늘 이제 부경 경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 경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편성이 정말 셉니다. 그러니까 각 군에서는 정말로 내로라는 마필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이번 이제 6경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산마 4등급 치고. 그럼 어떤 마필이 세냐면 5번 글로벌주의 셉니다. 상당히 셉니다. 검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주의가 직전 경주에 마이티 붐이라는 마필한테 졌죠. 맞대결을 펼쳐서 졌습니다. 마이티 붐을 이은 경주 12번 게이트 출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주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부담량이 1kg 늘었습니다. 반면에 우승을 했던 마이티 붐은 무려 2.5kg죠. 55.5. 이 부담 중량. 그러니까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글로벌주의가 1.5kg에 등짐에 2점을 안고 뛰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이티 붐을 약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5번을 더 세게 보는 이유입니다. 5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한 마이티 붐보다 좀 더 근소하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장상골드입니다. 6번 마필, 장상골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51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의 조합은 상당히 그야말로 연대율이 높다. 또한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앞선에 이미양 조교사랑 마주랑도 마찬가지로 문세영 기수와 김병진 마주의 마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역시 50%가 넘어가는, 두 번 뛰면 한 번 무조건 들어오는 그런 굉장한 연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마의 능력도 뒷받침이 분명히 되고요.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기승을 하는 거고 기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번 마이티붐의 능력을 저로서는 평가될 수 있겠고, 아직은 미완의 대기에다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한데 9번 네이스 로열의 추임력 정말 좋네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여기에 13번 문학 제냐타도 최근에 약간 주춤했는데 이 마필도 대형 마루스의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문학 제냐타. 자, 6경기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5번 글로벌 조이 있습니다. 가장 센 마필 5번 마필. 여기에 6번 장상골드. 여기에 12번 마이티붐. 9번 레이스 로열. 13번 문학 제냐타. 정말 쟁쟁하죠. 저는 이 순서대로 봅니다. 5번, 6번, 12번, 9번, 13번 마필로 정리될 수 있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됐고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굉장한 1위의 마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산마 5등급에서 거의 뭐 탑급의 마필 출전하고 있고요. 쟁쟁합니다. 1번 큐피드 포인트, 7번 아이언 머스킷. 둘 다 2승을 기록 중인 마필인데 큐피드 포인트는 데뷔전 때 좀 부진했었고 바로 이어지는 11월달 경주에서 우승. 그때 준우승 마필로 5마 신차로 제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1월달 경주에서 무려 11마 신차로 제치면서 우승을 했던 그야말로 뭐 괴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7번 아이언 머스킷 만만치 않죠. 이 마필은 뭐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데뷔전 때 4마 신차의 우승, 1000m 1분 01초 대의 기록이었죠. 빨랐습니다. 직전 경주에 9마 신차의 우승이었는데 1200m에서 1분 14초 대 빨랐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빨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1번, 7번을 끝날 수 있겠느냐? 가능성은 높죠. 다만 저는 한 가지를 좀 보는 게, 물론 이제 머스킷맨의 자막 7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킷맨이 시순말인데 머스킷맨의 자마라고 해서 단거리만 잘 뛰는 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마필 중에 1800을 잘 뛰는 마필도 이미 입증이 됐고요. 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머스킷맨의 자마들이 조기 완성형이 좀 많았었고, 데뷔와 동시에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 많았었고, 장거리보다는 그래도 단거리에서 잘 뛰었던 마필들이 현재로서는 많았습니다. 혈통력도 그렇고요. 아이언 머스킷은 직전에도 시원하게 우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폭 자체가 글쎄요 500kg의 마필치고는 정말 경쾌하다, 정말 주폭이 넓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은 미흡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뭐 대상 경주도 아니고 5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하겠지만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일단은 변수로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1번 큐피드 포인트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 마필의 모마가 어걸레임드 필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이 있죠. 조금은 낯익은 그런 시한말인데 대표적인 마필이 예전에 포인마였죠. 태왕성이라는 마필 18초에서 뛰었던 1등급까지 갔던 마필이었습니다. 여기에 2등급까지 갔었던 마필 중에서는 썬더킹, 이건 뭐 현역 지금 뛰고 있는 마필이고, 행복둥이, 자, 이 마필도 2등급까지는 갔었죠. 결국에는 큐피드 포인트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좋고, 또한 이 마필은 1400을 이미 여유있게 우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능력, 지구력, 거리 검증 된 마필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지는 뭐냐면 7번보다 일단 1번을 믿습니다. 제가 7번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드러난 거리, 그 다음에 주폭이 조금은 아직은 좀 아쉽다. 그래서 그나마 리스크를 꼽아드린다면 7번이 그나마 조금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이 됐고요. 반면에 1번은 저로서는 무결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7번이 만에 하나 부진했을 때 대안을 꼽아 드린다면 바로 4번 챌린지 삭스 이현종 기수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고요. 여기에 12번 9억 말 2번 셋업 페이스 요 마필 정도를 가는 걸로 봅니다. 글쎄요, 뭐 7경주는 절대 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17이 가장 유력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7번이 뭐 암만 그래도 1400을 못 버틸 마필은 아닌데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 불안하다면은 7번이다 라는 점. 그러면 대안을 꼽아드린다면은 4번, 12번, 2번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스무째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의 13번 치프인디 18조 마방의 치프인디가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밝은입니다. 뭐 국산마 4등급 뛰어봤고요. 1800 여유있게 우선했던 맛필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와 능력차가 확실히 난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맛필,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맛필입니다. 14번 치프인드는 맛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8경주를 승부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2위권에 필히 주목할 맛필이 있습니다. 필히 주목할 맛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전성기가 지난 맛필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4등급에서는 능력 검증이 된 그런 맛필이고요. 최근에 호전된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이 부담 중량. 워낙 능력이 검증이 됐다 보니까는 당연히 레이팅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레이팅이 높으면 당연하게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별점 경주인데 최근에 그런 등짐에서 많이 감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찬스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축까지 있다면 정말 이거는 임팩트 있게 감량하지만은 강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를 제가 세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도 능력마 정말 상당합니다. 국산마 3등급 서울에서 뛰고 있는 맛필들 중에 거의 탑 클래스의 맛필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 경주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센 말은 바로 루비킨의 자마 11번 가온포스입니다. 뭐 저는 이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가온포스는 그동안에 계속 중단거리, 물론 이제 예전에 1700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거의 단거리에서 강점을 많이 보였죠. 그런 내공이 쌓이면서 3등급에서 강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부담력이 좀 높습니다. 자, 이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주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가장 셉니다. 다음 뭐냐면은 최근에 성적이 안 좋고 부담력이 높고 거리가 또 1800.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직전에 김용곤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김용곤 기수는 쭉 9번 정상여신 쪽에 고삐를 잡고 있고요. 12월 달에 그나마 최근에 준우승 했던 경주가 이건데 그때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 쭉 7번 아이스펀치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11번은 능력은 가장 센 걸로 저는 인정하지만 여건은 정말 상당히 안 좋다라는 점. 제가 웬만해서 이런 맛비는 거의 5단에 넣는데 제가 뺐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여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편성이 약하면 무조건 되겠죠. 뭐 최근에 뭐 성적이 뭐 떠나서 거리 떠나서 부담 중량 상관없고 기승기수 상관없고 무조건 되겠지만 편성이 너무너무 또 셉니다. 그래서 11번 맛필의 설명을 좀 장하게 드렸는데 불안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8번 라운터프맨 여기서 나오네요.
자, 이 마필이 머스킷맨의 자마입니다. 머스킷맨의 자마인데 그러나 1800m 레이스를 이 마필은 소화를 했습니다.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또한 이 라운터포맨이 어떤 마필이냐면 작년에였죠. 2020년도 약간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간 대회를 이 마필은 다 출전했던 그런 서울을 대표했던 기대주였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7월에 캐럿컵 마일 대회가 열렸죠.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파행적으로 늦게 시행이 되는데 당시에 7월달에 이마필이 대상 경주에 출전했을 때 5등을 했습니다. 1600m 레이스 3간대 1차 관문이었죠. 자, 2차 관문에는 코리안 더비였는데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관문인 8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간배 또 한 번에 출전했는데 아쉽게도 기수 낙마 주행 중지가 됐었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기본 예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잠재력이 우수합니다. 게다가 머스킷맨의 자마로서 단거리용 아니겠느냐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마필만큼은 이미 거리 검증이 됐기 때문에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소위 시순말이 단거리 혈통이라고 해도 시한말이 보완이 되고 또한 1800을 장거리로 또 분류하게 해도 그러니까 한 마일 정도 한 1600, 1800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한 2000m 넘어가면 이제 장거리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8번 나운터폼에는 여러모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안은 상강 경주를 치르면서 조금은 무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회복이 됐죠.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장산바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3등급의 또 하나의 강자입니다. 직전에는 앞선에 붙어야 마필인데 거의 꼴찌로 따라왔죠. 의미 없었던 경주. 능력평가에 의미 없었습니다. 무조건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게다가 또 이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 호흡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필. 여기에 신흥 강자죠. 문세영 기수가 선택한 7번 아이스 펀치도 주목할 마필.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죠. 8번, 7번, 2번, 13번 노열스마티까지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내측인 5번 컴플리트 킹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음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등급에 과연 검증이 되느냐? 과연 이 마필이 취입이 될까? 이 강한 상대와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컴플리트 킹덤 같은 경우에는 마바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데뷔 당시에 기다렸었고 또한 그 정도로 폭발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었던 그런 대형마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기대주였습니다. 마체가 거의 한 600kg에 육박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체형을 지니고 있고요. 제가 이 마필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단순하게 주행 심사 때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컴플리트 킹덤은 역시 마체가 컸지만 추입마보다는 선임마 쪽에 가까웠죠.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추입 쪽은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 시간이 흐르고 19주 만에 나오는데 주행심사 때 걸음이 이 마필 이제 추입도 되겠구나. 완성도가 걸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번, 7번, 8번, 11번, 13번 마필의 능력은 이미 다 나왔고 이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5번 마필의 그런 무한 잠재력 이 마필은 걸음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은 복병바로 갖고 합니다. 5번 마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경주는 11번은 좀 불안하다. 능력은 가장 센데 불안하고 8번은 머스킷맨의 자마이긴 합니다만 사이즈가 좀 틀리다. 믿을 수 있는 총 여기에 2번 장산바다 7번 아이스펀치 5번 컴플리트 킹덤은 최고의 복병 마필 여기에 만만치 않은 13번 노열 스마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이 노열 스마티도 스마티 코타의 자마 대표적인 마필이 유 레전드라는 마필이 있었죠. 국내에 고가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에 구경료는 편성이 그만큼 강합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마필 8번 2번 5번 7번 13번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7강의 청담도끼를 비롯해서 뭐 100% 승률의 입상률에 6번 다이아로드까지 쟁쟁한 편성입니다. 정말 최고의 마필이 되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그냥 뭐 일반 경주가 아니라 대상 경주입니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말 강한 편성이 되겠고요. 자, 최근에 1등급 경주를 제가 한번 쭉 한번 또 본다면, 물론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역시나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능력은 좀 밀리긴 합니다만 핸디캡 경주의 그런 특성, 부담 중량을 더 주고 덜 주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런 핸디캡 경주의 원칙, 그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죠. 어떤 마필이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을 가장 정말 적절하게 받았느냐. 자, 그 받은 부담 중량을 능력차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1400의 레이스의 전개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청담도끼가 60 짊어졌는데 과연 60의 청담도끼가 53의 모르피스, 51의 다이아로드, 52의 메디치 글로리, 52의 도끼블레이드를 과연 손쉽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자 핵심입니다. 상대만은 그냥 상대마가 아니라 1등급 마필입니다. 그것도 1등급 중에서도 최강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청담도끼가 과연 60을 짊어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수 있겠고, 그 부분을 저는 노리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처로 이번 이제 10경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1호 경마의 마지막 공략할 수 있는 메인 승부처 10경주를 자신있게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를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6경주 이후부터는 이게 일반 경주가 맞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강한 마필들만 있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능력이 없는 마필 중에 그나마 나은 마필을 찾는 것보다 센 마필들 중에 그나마 나은 마필을 찾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훨씬 더 적중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편성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경마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부경경마 1호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오늘 부경경마 승부처입니다. 오늘 부경경마는 제가 1경주, 4경주, 6경주 승부처입니다. 이 중에서 4경주와 6경주를 A급 강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1경주, 4경주, 6경주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1경주가 첫 승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1경주로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거의 실전 경험이 없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에서 능력 평가가 현재 잘못되어 있네요. 오도마블을 딱 지켜보니까 절대 안 되는 마필들이 현재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반면에 정말 필히 주목해볼 마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 흐름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1경주는 10만 경주긴 합니다만 정말 붙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들고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또 그 배당 적중을, 중배당 적중을 정말 능력대로 확신이 있다라면은 절대 놓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오늘 제 1경주를 제가 자신있게 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경마는 승부로 시작을 합니다. 제 1경주 준비된 승부처 첫 승부 경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서이고요. 여러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기승기수의 영향도 좀 중요할 듯 보이고, 게다가 이게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름대로 변수로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자, 먼저 주목해볼 마필은 말해 3번 금빛행진입니다. 금빛행진. 자, 그러면 이제 직전에 조르를 보였던 모준호 기수가 이번에는 10번 팀스카이 본연의 마방의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지만, 바뀐 기수가 페로비치 기수라면 얘기가 틀려지죠. 뭐 그대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또는 직전에 1600m 레이스를 나름대로의 기록이 좋았던
모습 속에 뛰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리스크는 없네요. 3번 마필.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7번, 10번 팀 스카이도 직전에 금피팅진과 거의 반마신 차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대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 여기 있는 5번 폭풍지 일조. 직전 경주에는 사행 기미도 좀 있었고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 그 거리 손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반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도 초반에 조금은 아쉬운. 그래서 이 마필이 초반에 나쁜 그런 약점 있는 마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행 심사 때는 앞선에 붙었던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폭풍질주의 최근의 걸음을 지켜봤을 때 아직은 뭐 미흡한 사행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보다는 좀 긴 거리가 능력 발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5번 폭풍질주입니다.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있고요. 8번 BJ 스톰스. 역시 뭐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 직전이 데뷔전이었는데 이 마필도 중장거리가 좀 더 낫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11번 KK1.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11번 마필은 조금은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유광희 기수가 그동안에 33조 마방에 기승했을 때 단 한 번의 입상의 경우도 없습니다. 무려 24번을 탔는데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는 하회 등급의 1600이라고 해서 변수는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주요 마필들이 1600m 레이스를 뛰어봤고 게다가 1600이 유리한 마필들이 인기마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합니다. 3번 금빛행진, 10번 팀스카이, 5번 폭풍질조, 8번 BJ 스톰스까지 가능권이고요. 역시 뭐 복병 마필은 11번 KK1을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는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대로. 자, 그럼 어떤 마필이 능력 마필이냐면은 3번 닥터 파피아노. 정말 좋네요. 뭐 이 마필은 데뷔전 준우승, 직전에 우승이었는데 워낙 기본의 능력이 좋고요. 기본의 능력도 좋은 반면에 실전에서도 빠르게 정중해 있고 게다가 최시대 기수의 호흡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뭐 이견이 없습니다. 3번 마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2번 유럭스. 비록 직전에 승급전에 한 번은 미끄러졌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철우 기수가 외곽의 6번 YG걸, 이 마필도 인기 마필입니다. YG걸의 최근에 김철우 기수가 2번을 기승했고 우승의 호흡도 있는데 좀 더 나은, 좀 더 센 2번 유럭스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마필 쪽에 높게 평가되는 반면에 저는 6번은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그런 승부의지 면을 놓고 본다면 자, 9번 퍼스트 스타. 필히 주목할 마필입니다. 퍼스타가 12번을 뛰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4세 마필인데 분명히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한동안은 기복이었죠. 다만 직전 경주 기점으로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이었었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경주의 1400의 여건이라면 승부가 됩니다. 또한 최상위 기수는 이 마필의 거의 적인 기수로 평가가 되고요. 8번 원더풀 윙스. 여기에 6번 YG걸 정도인데 일단은 3두의 마필 아주 강하게 봅니다. 3번 닥터 파피아노, 2번 유럭스, 9번 퍼스트 스타. 3두의 마필 3번, 2번, 9번 3파전으로 압축이 되겠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원더풀 윙스, 6번 YG걸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A급 승부처인데 그냥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배당에 상당히 좋게 갑니다. 배당 상당히 좋게 여러분들. 저로서는 뭐 검증된 능력 마필
정말 이마필을 저평가하는 이유가 저는 1도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최근의 성적만 보고 항상 이게 인기 순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성적이 부진하면 원래 비능력 말하면 뭐 따져볼 필요가 없겠고 뭐 그런 마필들이라면 언제 걸음의 변화가 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고요. 능력이 있었던 마필들 소위 말해서 4등급에서 충분히 검증된 마필이 최근에 부진했을 때 왜 부진했는지 언제 좋아지는지 또한 이번 경주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승부지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정말 쉽게 고배당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고요. 저는 그 승부 의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대로 걸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A급 승부로 제가 자신있게 예고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배당에 쫄지 말고 쫄 필요도 없고요. 배당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예 배당판 안 보고 그냥 고배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번 주 4경주를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경주 4경주에 준비됐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되고요. 약간의 혼전은 좀 있네요. 먼저 말인 3번 부카티니는 능력상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안장이 정도현 교수로 교체가 되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3번 부카티니 충분히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고요. 믿을 수 있는 마필. 12번 치트키 이 마필이 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치트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4세 마필이긴 한데 이미 4등급에서는 능력상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좋죠. 특히 직전 경주는 정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레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탄력을 통해서 여력이 남았다는 점 필히 주목할 만합니다. 치트키 7번 BK존 비록 국산마 포인마이긴 한데 역시 뭐 최근의 경제력 상당히 좋고요. 여기 14번 스타레이크 여기 11번 노열 티켓 저는 이번 경주를 그냥 능력대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부카티니 능력도 좋고 최근의 성적도 좋고요. 여기에 12번 치트키는 무조건 안고 할 수 있는 맛빌이고 7번 BK존 좋습니다. 최고의 보병 맛빌이 14번 스타레이크입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했을 때 주행심사 때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그 어느 마필과 견줘도 잠재력은 절대 밀리지 않은 마필이고 뒷심의 완성도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실전 경험, 적응력 부족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일을 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전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계속 지켜보고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복병 마필 14번 스타레이크를 제가 여러분께 강하게 설명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또 14번과 7번이 한 집조 마방인데 저는 14번의 승부의지를 절대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는 11번 노열 티켓 마찬가지로 직전에 혼합 4등급 잘 뛰었죠. 부담 중의 관건인데 그래도 직전에 58을 짊어지고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충분히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자, 5경기라고 정리해본다면 3번 부카티니 12번 치트키 특히 12번은 필히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7번과 14번의 한 집조 마마인데 당연하게 성적만 보면 7번인 듯 보이지만 7번도 안고 가고요. 14번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부터 14번은 복병입니다. 배당 마필. 여기 마지막으로 11번 노열 티켓.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5번째로 보는데 뺄 수는 없죠. 자, 이 마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제5경주 3번, 12번 특히 강하게 여기에 7번, 14번, 11번 마필까지 가는 권입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 경주 최고의 메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그야말로 뭐 능력마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센 마필만 보면 되는데 현재 오드는 능력 비교가 잘못되어 있네요. 과연 어떤 마필이 정말 센지 어떤 마필이 정말 강한지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미 보여준 걸음이 많은 마필들 게다가 뭐 거리 1800m 레이스 이 부분만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센 마필만 보면 됩니다. 센 마필은 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평가, 경주만 랭킹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입니다. 강한 마필 간의 경쟁, 어떤 마필이 좀 더 세냐를 따지는 오히려 부진마 경주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확률 높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제6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경경마 역시 서울경마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강하네요. 능력마 간의 접종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배팅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고 정말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경경마 역시 서울경마 못지않게 자신있게 준비된 만큼 자 1호 경마의 화끈한 승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빨리 이 수도권 쪽에서도 입장객 좀 받고 유관적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정말 소중하죠. 모두 방역수칙 지침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도 역시 변치 않은 모습으로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